긴급진단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국내 증시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수창 파트너 그리고 이담교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담교 캐스터가 시장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미국 CPI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7월 FOMC 회의에서 빅스텝이 아닌 75bp, 즉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긴축의 공포 속에서 국내 증시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선물 지수의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과 S&P 500 선물 모두 1%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무려 41년 만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투심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6월에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는 50.2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원달러 환율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원달러 환율은 1260원대에서 마감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1280원에 시작했습니다. 현재 환율은 1280원 중반대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환율이 조금 떨어지나 싶었는데 다시 급등하고 있죠. CPI 지수 발표에 따른 물가 충격에 달러 초강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건데요. 국내 증시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1년간 코스피 지수의 흐름도 보시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연저점이 붕괴됐습니다. 작년 6월에 코스피 지수는 3,200선이었는데요. 작년 말 3,000선이 붕괴됐고 올 초에는 2,900대에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개장 당시 코스피 지수는 2,550선이었지만 개장 후에 지수가 더 하락했는데요. 2,540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20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지수를 기록했습니다. 미 연준의 긴축에 대한 우려와 달리 원달러 환율의 급등도 국내 증시에 하방 압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의 수급도 살펴보시죠. 현재 개인은 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외인과 기관은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인이 7거래일 연속 매도로 일관하고 있는 건데요. 올해 들어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이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한 달 동안 외인은 국내 주식 1조 6,14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외인은 매도 우위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다음은 오늘 장에서 시총 상위주의 주가 흐름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요 종목들은 일제히 급락했는데요. 먼저 삼성전자는 오늘 장중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장 62,400원에 시작했고 현재는 62,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5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전거래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6% 하락 마감했는데요. 최근 반도체 업종은 경기 둔화 우려와 함께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반도체 투톱의 낙폭이 두드러집니다. SK하이닉스 3%의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10만 원 선 아래로 떨어진 건데요. 연중 최저점을 새로 썼습니다. 현재는 3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흐름도 보겠습니다. 대표 성장주로 분류되는 두 종목이죠. 오늘 나란히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네이버는 오늘 장 26만 원대에서 시작했지만 현재는 26만 원 선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5%대 급락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개장한 이후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주는 인플레이션 및 긴축 가속화에 대한 우려를 직격으로 맞으면서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의 주가 보시죠. 오늘 시가는 18만 원에서 시작했는데요. 장중 18만 원 선이 깨졌고 현재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17만 4,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시장 상황 알려드렸습니다. 네, 최수찬 파트너님, 네. 이 코스피 지수 연저점이 무너졌습니다. 여전히 여러 악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좀 다음 지지선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 악재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악재의 원인은 FOMC에서의 실기 이 부분보다 실적으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이 노이즈가 걸리면서 올해 내내 지금 이어지고 있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기술적으로 먼저 설명드리면 질문의 내용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다음 지지선이 어디냐 먼저 차트를 보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주봉상 아주 이례적으로 갭상승이 많이 나왔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예. 주봉에서는 기술적으로 갭상승이 나왔을 경우나 개파락이 나왔을 때 갭을 다 메우는 성질들이 있는데 2020년도 하반기에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많이 몰렸을 때죠. 예. 이때 당시에 시가저가로 2,507.46포인트가 있고 당시에 주봉의 갭을 메우지 못하고 올라간 구간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때도 갭이 계속 발생됐는데
1차적으로 2,507포인트, 정확히 2,507.46포인트가 도달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 갭을 메운다면 이때 당시 고점이 2,495이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1차적으로 눌리는 가격, 거기서의 브레이크 반등이 나올지 여부를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이것을 이제 보면, 비율을 보면 지금 상승 사이클이죠. 이 기술적으로 코로나 때 경기 부양한 이후에 상승에서의 되돌림 파동에서 38점에서의 2,591포인트 계속 지지 반등을 여러 차례 지켜주다가 예. 이번에 CPI 지수 발표된 이 시점에서 전저점을 깨면서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음에 저점에서의 좀 리스크가 지지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가격대는 2018년도 연시 초과가 있는 2,474포인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코스피하고 코스피 200하고 약간 달라요. 예. 코스피 200 같은 경우 보시면 벌써 하프 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합주가보다는 대형 우량주들이 더 낙폭이 과대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 가격대가 이제 325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를 325포인트 내외에서의 브레이크 반등을 염두에 했으면 좋겠다. 이 과정들을 이렇게 염두에 두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해외 증시를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외 차트를 보시면 S&P 500을 보시면 지금 기술적으로 38.2 자리에서 올라갔던 경기 부양에서 상승폭에 38.2까지 눌렸다가 지금 브레이크 반등 나오는 거거든요. 예. 이 시점에서 지켜내면서 지난번에 했듯이 데드코스 나온 다음에 외바닥 이후에 쌍바닥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자고 했고, 그다음에 나스닥을 잠깐 보시면, 나스닥은 오히려 지금 보시면 경기 부양했던 코로나 시점부터 상승했던 거에 절반 수준 하프 자리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나스닥은 11,300포인트 전후대에서의 브레이크 반등 포인트. 그래서 디테일하게 보면 전저점을 안 깨지고 빠졌다가 다시 반등 나서 전고점 넘어간다면 지켜놓고 강한 반등이 형성되는 거고, 만약 직전 저점 한 번 더 이탈한다면 흔드는 과정을 볼 수 있는데, 예. 제가 보는 과정에서 지금 지지 형태에 있어서 주목해야 될 것,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계속 반영되고 있습니다만,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계속 나왔는데, 그 첫 번째가 통화 정책인 거고, 또 하나는 중국하고의 공급망을 완화하려고 관세 인하를 하고 있고, 예. 또 하나는 오펙의 증산과 더불어서 사우디를 방문하고자 하는 이런 협력 관계를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반론도 있을 겁니다. 여전히 인플레이션 잡히지 않는다. 피크로는 우스운소리다. 여전히 정점은 멀었다. 그리고 일정 부분 하락한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스태그플레이션 및 우려 상황을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반대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을 계속해서 펴면서 이것이 완화되는 시기를 지켜보자. 그렇다면 결국 증시는 우호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신다면, 지금 시점에서의 실익 없는 매도나 두려움에 막연하게 동참하는 매도보다는 오히려 투자 자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때론 저의 전략가처럼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볼 수도 있는 시기가 아니냐, 좀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은 삼성전자의 저가가 62,100원입니다. 아직 6만 원대 지키고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6만 원 붕괴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투자 전략 한번 잡아주시죠. 삼성전자에 있어서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아까 예. 지수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이별과 고별이 있다고 하면 단어 중에 고별은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별은 잠시 지나갔다 다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에 지금 공포를 먹고 있거나 삼성전자에 투자를 많이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만, 돌아올 수 없는 강으로 6만 전자, 5만 전자 된다고 해서 참 7만 전자, 8만 전자가 돌아올 수 없다면 이건 투자 가치 논할 필요가 없겠지만, 분명히 돌아올 수 있다는 가능성의 전제를 하에 지금 6만 전자, 5만 전자에서 공격적인 매수를 저는 하자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 67,100원대도 한번 언급해드렸는데, 또 한번 63,200원도 언급해드렸는데, 삼성전자 2분기에 좀 내용을 보면 세계 반도체 먼저, 반도체 자체에서 세계 얘기를 해드리면 WSTS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 기구에 따르면 공교롭게도 시장은 지금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작년 11월 달 발표했던 것과 올해 3월 달 발표했던 내용들이 계속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망을 6월 달에 발표한 것 내용에 따르면 6,460억 달러, 우리나라 원화 돈으로 812조 원. 이것을 전년 대비해서 16% 이상의 상향 발표를 했거든요. 이런 점에서도 반도체에 대한 기대치는 더욱더 높아졌지 않느냐. 그 이유인즉 출하량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서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러한 과정들을 좀 일련적으로 보면은 지금 시점에서 그래서 전략상 삼성전자 매수입니까?
매도입니까? 보수적입니까?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비중 확대 구간 내지 좀 신규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만큼 궁금한 것이 이제 SK 하이닉스인데요. SK 하이닉스도 10만 원이 깨졌단 말이죠. 네. SK 하이닉스도 좀 적극 매수 관점으로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두 기업 다 똑같이 반도체의 핵심 대표 종목인데 예. 방금 전에 제가 다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올해 계속해서 지금 전망치 높아지고 있다는 점, 내년에도 전망치가 높습니다. 특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웨이퍼, 희귀가스, 소재 가격들이 특히 일본의 업체들 보시면 썸코어는 실리콘 웨이퍼거든요. 최근에 가격을 소재 가격 30% 인상을 했고요. 슈와덴코 같은 경우 고순도가스 20% 인상했고요. 스미모토 같은 경우는 칩 포장 쪽인데 20% 인상, 시네츠왁 같은 경우는 웨이퍼 용기 운송 쪽인데 20% 인상이에요. 이러면서 TSMC 같은 경우 고객사로 하여금 가격 인상을 예고했고 삼성전자도 파운드 쪽에서 20% 이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점에 있어서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적어지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디램 가격이 고정 가격이 떨어진 거 보면 작년 7월 달에 10%씩 낙폭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한 1% 내외거든요. 그만큼 디램 가격 하락폭이 적어지고 있다는 점,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좀 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반론도 있습니다. 여전히 서버 디램 쪽은 수요가 폭발적인 건 인정을 하되 모바일이나 또는 PC 등 수요 둔화 우려에 있어서 상쇄시키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반론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전자 쪽으로 서버 디램 쪽이라든가 가격이 낙폭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강력 매수 가능성이 높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차트를 보시면 제가 SK 하이닉스 설명드릴 때 작년에 96,000 잡을 때 상승 사이클에서의 하프 하락 그 이하에서는 매수하자 말씀드렸거든요. 예. 지금은 외바닥에서 상바닥 눌림이니까 99,000, 10만 원 언저리 도달했을 때 이탈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저는 있다라고 보여주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삼성전자를 보면 삼성전자는 작년에 하프 자리를 내려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내려왔단 말이죠. 보시면 상승폭의 절반 이상을 66,000원대 내려오고 지금 추가적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 가격대에서 뭐 5만 원이다, 5만 원 더 떨어지면 중요한 거 그래도 59,900원까지 왔다 한들 더 내려가는 쪽이 아니라 반등 나와서 다시 7만 전자로 올라오고 8만 전자로 온다는 기준이 있다면 지금은 투자할 때 저가 매수야 할인 대바겐세일의 구간이지 않느냐. 투자에 있어서 어떤 분은 지금 당장 수익 내는 거 원하는 트레이딩 쪽으로 가는 분도 있겠지만 시장이 이렇게 공포스러운데 대안주 달라 이럴 때 대안을 가는 분도 있겠지만 예. 저는 핵심 가치 종목들을 지금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못지않게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네이버 카카오입니다. 두 종목 공이다 오늘 신저가 또 나왔어요. 연중 저가. 자, 두 종목 또 투자 전략 잡아주시죠. 공교롭게도 다 IT 주죠. 제가 지난번에도 밸런스 설명드리면서 국내 증시 지수 하락이 있어서 침체 우려는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아주 특이한 점이 있다고 했어요. 정말 경기가 침체고 하락이 기술주 폭락이 왔던 2000년도라든가 스와프란 사태 그렇다면 어떠한 대형주 섹터에서도 신고가 나오지 않아야 된다고 했는데 신고가 섹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바닥에서도 대부분 다 3월달 반등을 이어왔는데 유독 신저가를 깨고 있는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IT입니다. 예. 지난번에도 했었는데 IT에서 삼성전자 지금 공격당하는데 선물 수급에 의해서 공격당하는 거고요.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IT주들의 신저가에만 과몰입돼 있다면 시장이 정말 어렵게 보이겠습니다만 실은 다른 종목은 신저가 깨고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지금. 예. 그 하락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IT에서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설 이커머스죠. 이커머스 시대, 비대면 시대 이커머스의 성장이 워낙 가팔랐고 그에 주가 상승 반영과 고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었는데 지나고 차익 매물이 강하게 맞았잖아요. 예. 이제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이 콘텐츠나 다른 것들을 계속 발굴하는 과정이라 이러한 투자 성장에 있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은 분명 낙폭과대인 건 맞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다시 주도주가 될 거다라고 저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공격적으로 반도체주를 저가 매수하는 것처럼 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과매도 구간에서 실익 없는 매도에 따라가지 말고 예. 기술적으로 반등 나올 수 있다. 지난번에 이 차트 보면 설명드리면 네이버 제가 설명드릴 때 보시죠. 차트 보여주시면 올라가는 상승폭에서의 피보나치 했을 때 하프와 61.8자리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27만 7천 원짜리가 이하가 내려오면 그때 매수 낙폭과대 해보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당시 제가 얘기할 때 8만 원 깨져야 되고 이때 당 연시초가인 7만 8천 원대까지 오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지금쯤 왔잖아요. 왔으면 지금 예.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낙폭과대에서 자신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은 이 대형주 저가 매수를 해볼 수도 있고 만약 좀 일찍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과정에서 조금 더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보유를 하면서 실익 없이 지금 따라가면서 매도하지 말고 예. 반등 시 자신 있게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플랫폼주도 그렇고 조금 네. 매수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전반적인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아마도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거 들었을 때 반론도 있을 거고 예. 또 제 공감하는 분도 있을 거고 제가 강조했던 건 결국 지금 시점에서의 위기가 아니라 위기 관리는 작년 3,300 왔을 때 제가 7월 1일 날 3,000포인트 붕괴합니다 할 때 그때 위기 관리가 되는 거고요. 예. 올해 2,591포인트를 찍었던 1월 달 저점부터 지금 빠진 건 결국 100포인트 수준입니다. 지금은 위기 관리가 아니라 투자를 과연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거 어떤 섹터와 어떤 주식을 살 거냐예요. 예. 소위 가치가 없거나 실적 성장 모멘텀이 없는 밸류에이션의 평가가 되지 않는 섹터로만 대응할 거냐 아니면 밸류에이션상 정말 가치가 있어 향후에도 성장할 수가 있고 이런 기업을 볼 거냐 그렇다면 지금은 당연히 PBR의 밸류에이션이 1.0 이하로 오늘 내려온 거거든요. 예. 내일 아침에 이제 증권시장지 들어가서 보신다면 PBR이 1.0 이하로 내려왔을 거라고요. 코스피 지수 대한민국에서 IMF 이후에 PBR 1.0 이하에서 주식 사가지고 손실 평가 손실이 있을 수 있어요. 허나 플러스 안 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에 있어서 우리는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섹터를 본다면 방금 얘기했듯이 반도체는 가치도 있고 성장도 하고 가치와 성장 두 마리 다 갖고 있는 게 반도체주인데 그렇다면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적극 매수해야 된다고 보고 뜨는 업종은 방산주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뜨는 섹터인 방산주는 이렇게 눌리는 과정이 왔을 때 예. 침착하게 눌림 매수를 또 해볼 수 있는 섹터가 아니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산주와 반도체주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창 와운의 파트너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